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임기 초부터 계속 대통령의 참모로 그 내각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파면된 정부의 최고의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하여튼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1도 없습니까? 뭐 저는 계엄 이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추경안 제안 설명하시면서도 뭐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경제 회복 심리가 지연되고 있고 민생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경안을 제출하셨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안덕걸 의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상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2.0%에서 4월에 1.0%로 1% 하락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쨌든 올해 그 비교가 가능한 11개국 중에서 올해 1.0% 이상 하락한 나라는 한국뿐인가 맞는 건 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24년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91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많은 수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가계대출이 41.6조 원으로 46조 원이 늘어가지고 전년 대비 4배가 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신데 이런 현재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주어진 것은 대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40여일이 채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남은 기간이라도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추가 악화를 막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6일여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원인들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일단 대충격과 그다음 국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그다음에 일시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젯밤에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 관련된 협의를 최대한 저희 국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피해를 입거나 그다음 어려움을 겪는 민생이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의 집행에 현재 생각하시는 우리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집행의 어떤 계획 자체가 한정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총리님 책임이 더 클까요? 우리 국무총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 맡고 계시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똑같습니까? 글쎄 뭐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리의 책임이 좀 덜하다, 우리 부총리. 그게 아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같은 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 권력 2인자라고 표현하는 총리의 책임이 어쨌든 더 크다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임의 폭은 어쨌든 국무위원들 전체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 참모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현재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공정한 대선 관리랄지
국정의 안정적 그 관리 그리고 민생 회복 이런 부분에 이런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선거를 대선을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3번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기마다 당시 대통령 권한에 했던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대통령이 탄핵됐을 이후에 대선 출마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 관심이 모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뭐 구호세 결탁해서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상해지긴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국정 안정과 공정선거 관리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총리는 여전히 대선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을 당시에 우리 총리께서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말씀 주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에 대해서 부총님이 하셨던 말씀 정확히 기억을 못.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 안 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 틀립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탄핵 의결 직전에 저희가 호소를 국회나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그런 워딩으로 지금은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태열 장관님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어쨌든 탄핵이 멈춰되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려는데요. 정쟁 국회에서 멈춰야 한다는 표현. 전 좋은 표현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 공백도 있어서 안 된다는 것.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탄핵 이후에 결국은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에 복귀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현을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 날 기아차 광주공장 방문하셔가지고 전기차 보증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관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주급여를 지키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방문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 고민 중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사전선거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출마하시려면 빨리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가 30일 날 출마한다, 5월 초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게 나옵니다. 국정 안정, 그리고 국정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하십시오. 대통령 출마가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출마를 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라는 생각 고언하십시오.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전히 보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보도가 있어서 짧게 드리는데요. 만월 협상 같은 거 보면 정말 무능력합니다. 통상을 맡길 수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우리 부총리께서 안덕 산업장관과 함께 책임감 있게 9.19 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협의하고 협상 차이가 뭡니까? 협의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 그러니까 협상은 우리가 말하는 뭐 통상법에 따른 어떤 그런 절차적인 그 규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전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협상보다는 낮은 단계 수준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 결론 자체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규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